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함소원 씨에 대한 근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TV조선에서 스스로 이제 주작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상 한국 예능계에서는 퇴출이 됐던 함소원 씨. 알고 보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셨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함소원 씨가 중국에 가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함소원 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퇴출당하고 중국에 가서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함소원 씨. 또다시 중국에 가서 어떤 식의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조작 논란이 있었던 함소원 씨는 사실상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퇴출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네이버다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다가도 계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틱톡으로 알려져 있는 더우인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팔로워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3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시청자가 3만 명이 넘게 그렇게 지금 접속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함소원 씨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문제가 된 건데요. 뭐가 논란이 됐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죠? 저 부채가 우길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소원 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결국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면서도 팬들과 나눈 대화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뭔가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 논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라는 식의 그 팬들과 나눈 대화를 같이 공개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사과냐, 별로 함소원 씨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저것뿐만 아니라 함소원 씨 이번 논란이 더 논란이 됐던 것은 과거의 함소원 씨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함소원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함소원 씨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하다가 함소원 씨가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시청자들의 항의가 나왔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함소원 씨가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과나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김치 사진을 올려놓고 김치 이렇게 지금 적고 게시물을 올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함소원 씨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김치를 파오차이다 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시어머니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길기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식의 팻말을 들고 방송을 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논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게 왜 도대체 논란이 됐던 것인지 그거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일단 중국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를 중국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이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중국 쓰촨 지역의 지역 음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이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김치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의 음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에게 그냥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신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중국에서 되게 많이 행해지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는 중국에서 맥도날드가 아니라 마이땅라오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맥도날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현지화에 맞춰가지고 마이땅라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죠. 어느 누구도 완리창청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자금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쯔천창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네 왜 자금성이라고 부르냐? 쯔천창이라고 불러야지. 왜 자금성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김치를 갖다가 신치라고 부른다든지 파오차이라고 부른다든지 뭐라고 부르냐,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그 발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치 김치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기원됐던 것처럼, 중국에 기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진짜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유튜버 리즈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영상을 찍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다가 뭐라고 지금 키워드를 적어놨습니까? Chinese cuisine, Chinese food 이런 식으로 중국 음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네이버다 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에서도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그렇게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자기의 것이다 라고 지금 동북공정을 벌이고 있는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오차이라고 김치를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함소은 씨와 관련된 논란, 시어머니가 방송에 나왔는데 우길기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식의 팻말을 든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논란이 됐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 부채가 지금 우길기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색깔로 봤을 때는 우길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그거를 상징한다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우길기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서 뭐하냐? 우길기라고 하는 것은 전범기를 뜻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을 뜻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건 일본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사과할 뜻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 근데 우길기는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진짜 국기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일장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우길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군국주의 깃발이다, 국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국주의 시절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우길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뭐부터 일단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국기였던 일장기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국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길기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상징물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국기였던 것이 아니라 상징물이다 보니까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바로 우길기에 대해서조차도 내로남불이 나타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길기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입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든지 간에 우길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대놓고 저런 식으로 우길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사히 신문사인데 혹시 여러분들 저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국 언론사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하면은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사히 신문은 우길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장국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대여기는 우길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거를 대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림만 딱 보여드렸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냥 우길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의 저런 식의 우길기는 대여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함소은 씨의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저 팻말은 우길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적인 뜻에 맞춰가지고 기꺼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소은 씨와 관련된 논란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오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함소은 씨가 사과를 해야 되지만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팻말, 그게 우길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해서까지는 사과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파오차이보다 우길기를 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지가 훨씬 더 중한 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